2015년 12월 22일 오후 6시 4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마성의 이제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월요일 시장에서는. 그래서 골고루 좀 돈이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다른 이제 코멘트보다는 이대로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4일 날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마 소극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갈 수 있는 것들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심장 방문한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이재용 회장이 기흥 캠퍼스 R&D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아마 이제 개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DS 이제 부회장하고 CTO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DS를 만난 것 같은데 기술 총괄 책임자죠. 그러니까 CTO는 현재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은 현재 반도체는 26년이 정말 기대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나 뭐 이제 부품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DDR5 가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뭐 하루가 멀다하게 가격 값어치가 거의 두 개만 사더라도 거의 컴퓨터 한 대 값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수치가 높은 상태인데 그래서 왜 이제 이 반도체가 내년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지 그냥 이 가격부터 해서 이제 말이 끝났어요. 사실은 실적과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크죠, 반도체들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필두로 소부장애들들 이제는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샘의 3,400그 자사주 소각. 제가 이제 이거는 한샘, 그러니까 멤버십 분들한테는 공유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 한샘이 3,400억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소각에 이제 3차 상법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소각 방침을 내세운 중인데 자, 한샘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기업이 3,400억이면 거의 30% 이상급이에요. 그러니까 29. 몇몇 프로죠. 그러니까 매우 큰 수치인 거는 맞고요. PF랑 P 이제 주주가치, 그러니까 사모펀드 예, 이제 재고를 위해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샘 자체만으로서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포인트는 이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무 소각들. 그러니까 선택적인 흐름이 아니라 약간 반강제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5천 특이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제가 이제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한샘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배당들이 이제 배당주들도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는 시간대가 그래서 이제 원익가고 이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말한 지주사들 있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샘처럼 이제 여당의 코스피 5천의 특이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 촉구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적인 소각이 아니고요. 의무화의 제도가 격상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사주로 지배력이 유해가 구조를 이제 정면으로 압박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그 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소액 주주들보다는 기업들의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고스란히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긴 한데 물론 이게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업의 가치 재고는 높일 수가 있겠죠. 주주 재고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는 아마 자사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AP 주관사까지 관련주, 미래에셋 벤처 등등등. 자,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스페이스X의 의미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주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타로서는 본다면 이제 유효타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아마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긴 해요,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페이스X의 값어치, 몸값 자체가 매우 높은 거는 사실이긴 거는 맞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는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측면을 지금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정이 이제 나올 때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미 베네수엘라 이제 압박의 금 최고가 찍었다 걸리죠. IT센 글로벌. 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핵심인 거는 역시나 금이라는 것.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금 가격이 4,900달러를 이룰 수 있다. 1온스당.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 미국 베네수엘라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자산들의 선호를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실물적인 금의 값어치를 올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을 뿐더러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들이는 이제 그런 목적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그런 가정의 금액대가 아닌 게 이게 이제 금값이 사실상 이제 시나리오 상단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매우 높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남 오세훈 시장의 첫 재판을 SH그룹 등등등. 자,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관련주가 아니고 정원호 관련주이죠. 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에 대납 관련 내일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첫 재판에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증언과 증거가 정리 시작이 되는 1차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인 뉴스로 보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매스컴에서 저 어떻게 다룰지가 아마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인물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파고든 K바이오 관련주 알테오젠 보로노이 등등등. 자,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중동과 중남미 뭐 이렇게 아우러서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K바이오는 이제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에 이제 흐름들을 많이 이제 가져갔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동 쪽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바이오 수출만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요. 그리고 CDMO 원료 의약품 시밀러 포트폴리오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 그 바이오들이. 그래서 가격 경쟁력부터 생산 안정성까지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거래가 지속되는 순간 반복 발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죠? 값어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현대차 로봇에 50조 투자한다. 로봇 관련주들. 현대자동차 로봇 분야에 50조 투자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단순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중심의 플랫폼 전쟁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보다 이제 완성품의 부품 경쟁력이 밸류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 완전하게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수 부품을 공급을 해서 몸집을 키우는 목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단기 매출보다 중장기 양산 레퍼런스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은 계속 조금 관심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원전 15년 만에 다시 돌린다. 투자인더베드 BHI 등등등. 일본이 최대 원전 15년 만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봉인됐던 이제 원전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난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대응 차원에서 원전 복귀를 하는 것으로 보임. 자, 일본은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에 대한 그 겁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한다는 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완제로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움직이면은 아시아 국가의 명분들은 충분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네, 전력을 쓸 땐 공장 투자 비용 대준다. 일본 관련주 세명정기 GNC 등등등. 일본이 이제 원전 전력 사용과 이제 공장의 투자 비용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 전력 사용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설비 공장 투자 보조금을 연계를 하겠다는 건데 반도체 배터리 AI 데이터 센터 전력 다소비 산업의 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원전과 비슷한 흐름이고요. 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필요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